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전에 KBS에서 아나운서로 근무를 했었고 권세현 작가님과는 숭실대 교육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인연으로 오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즐거운 자리 함께 하게 되어서 저 또한 기쁜 마음이고요. 북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시작하기 앞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잠깐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 그 작년 연말에 뭔가 그 올해는 참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참 많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우리 권세현 작가님께서 제 사무소에 찾아와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요. 이 고보공감이라는 책을 이미 거의 다 쓰셔가지고 이제 출간 준비 중에 계셨거든요. 근데 딱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시어머님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책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시네큐 대표님 또 우리 코칭 프렌즈 단체 그리고 권세현 작가님의 귀한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고부간의 관계가 있을까 참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이 넘치는 책의 내용이었는데요. 황영자 작가님과 그리고 또 권세현 작가님의 어디 가십니까? 무대로 모시면서 오늘 북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소연 작가님의 미니 강연을 듣고요. 이어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출간한 과정과 그걸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그 책의 작가님은 여기 지금 예쁘게 앉아 계시죠. 상서상회라는 야채 장사를 35년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황영자 작가님으로 이번에 새로 탄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복도 많죠. 저희 황영자 작가님을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저는 스스로의 가치를 조금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변화 성장 코치 그리고 작가입니다. 저는 권세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박수 받고 시작할게요. 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그 드림플라이 코칭 대표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머리에 온전히 서면서 일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냈던 책들이에요. 그 개인 책으로는 이제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저들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나의 어머니 황영자님께 한평생을 모진 풍파가 넘쳐나는 시장 가게 안에서 보내신 어머니, 명절을 앞두고 장사를 하실 때면 밀물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대한 인파에도 서운한 손님 없도록 매 순간 정성을 다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던 당신은 저에게 거대한 산이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은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에 묻으시고 묵묵히 굳세게 살아가시는 모습은 저를 더 일찍 철들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는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집에 부모님이 계시질 않으니 많이 쓸쓸했었고 학교 행사나 학습에 관심을 많이 챙겨주시지 못하셔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고 난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내 덕분에 어머니 속내와 어머니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들은 어머니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이 아니라 열일이 여린 여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게에서 손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다는 것을 한 번쯤은 가족이 아닌 어머니의 꿈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저 앞으로 걸어가셔야만 했던 가여운 여인의 지난 시간을 따라가며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애쓰시고도 무엇을 더 해줄지 고민하시는 어머니, 이제는 제가 든든하게 곁에 있으니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다른 걸 다 안 해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저와 글을 써서 우리 어머님께서 이 헌사를 받으셨지만 저에게는 우리 어머니보다 못지않은 시아버님도 계시거든요. 저희 김재덕 시아버님께도 박수 한번 같이 쳐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는 이 세상에서 저희 신랑보다도 더 잘생기고 멋진 분이세요. 네. 네, 저한테는 이렇게 귀한 딸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님도 계십니다. 제 인생의 클로버, 네이클로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책의 구성은요. 잠깐 시간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5분이네요. 딱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책은 1, 2,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이제 엄마한테 쓰는 편지,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한테,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부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엄마에게 쓰는 편지는 이 목차를 보면 앞에 거는 어머니가 쓰신 글, 뒤에 목차는 제가 쓴 글이에요. 근데 제 목차만 쭉 읽어봐도 이 어머니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글로 보는 시어머니의 이제 변화는 어머니가 글을 계속 쓰시면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그만 쓴다라는 그냥 밋밋한 말로 끝내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글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엄마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하세요. 그리고 함께 힘내서 잘 살아보겠다. 엄마도 힘내서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글을 쓰면서 본인과의 대화를 하시고 또 본인 그 어머니와 또 그 호흡을 하시면서 굉장히 글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글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의 편지가 묻는다는 어머니가 글을 쓰시고 거기 이제 제가 생각나는 단어를 꼽아서 그걸 쓰는데요. 여기 이름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3초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떠올리고 네. 그 다음에 1년 후, 1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제가 묻고 어머니가 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질문을 직접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 영자야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니? 나는 일도 안 하고 철없는 공주같이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게 체질에 맞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철없는 소녀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시어머님이랑 쓰다가 이걸 보고서 너무 많이 울었었는데 이 답변이 왔을 때 이제 마지막 날 어머니한테 직접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머니가 나는 다 잊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잊고 편히 가세요.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저는 재밌고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마지막 날이라면 이 기억들을 다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다 잊고 싶다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갖고 가고 싶으실까, 다 놓고 가고 싶으실까. 그래서 좀 더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 온도를 높이는 질문은 그 책에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나눠볼게요. 부모가 자녀한테 받고 싶은 질문 중에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싶은 이유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데 나한테 물어본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넓이, 깊이, 높이보다 너를 사랑해. 이 세상에 네가 있었다는 걸 안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2013년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걸 다 못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왜 내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한다. 이 얘기가 아빠한테 듣고 싶어요. 근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면 본인이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던 분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 사돈 어른께도 편지를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민수 아버님 제 공이 준비가 됐나요? 없나요? 그럼 네 그냥 넘어갈게요. 공감이라는 거는 남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어떤 부탁을 하나 했었는데 저한테 너무 간절한 부탁이었는데 그 지인한테 이제 다음날 물어봤더니 깜빡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랑 분명히 같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깜빡했다라는 말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공감이라는 거는 그 같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뛰고 있으면 적어도 같이 그 구경하는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같이 뛴다라는 느낌 정도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이라는 생각을 했고 공감을 가장 잘 이루려면 나한테 먼저 내가 공감을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감을 나한테 가서 잘해주려면 나한테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책 맨 앞에 그리고 맨 뒷장에 같은 말을 써놨어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애썼어, 괜찮아, 잘했어. 지금 바쁘더라도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랑해 하면 여러분들도 본인 가슴을 토닥이면서 사랑해 하실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애썼어, 괜찮아, 잘했어. 네, 여러분을 많이 토닥여 주세요. 타인을 공감하려면 본인이 본인한테 공감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세연아 장사하고 집에 가면 꼬꾸라지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책을 쓰자 그냥 나 못 온다 그랬죠. 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네. 오, 이제 막 용기를 내어주시네요. 여기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멀리 살아요. 그래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어제 밤에 이제 부안에서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시고서 처음에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이제 뭐 가스불 켜고 뭐 제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을 되게 오래된 걸로 끓였나 봐요. 이제 저는 이제 먹는 거라서 괜찮은데 어머니께서 야 너는 미역 파는 사람 집 며느리가 미역을 이렇게 옛날 걸로 끓이고 막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를 초무침을 해놨는데 이거 고춧가루 고추장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썼냐 그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저는 원래 고추장 많이 안 써요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연아 네가 내가 잔소리 해가지고 힘들겠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알고 계시네 라는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이제 제가 멀리 살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본인은 이렇게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표현을 잘해주세요.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 아들 그래 나도 안다. 개성격 나쁜 거. 근데 네가 참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격려와 표현을 자주 해주시니까 저도 고맙다고 이야기 자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네 비결은 격려였고 좀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안양과 부안 전라도 네. 아 그렇습니다. 또 아까 이쪽에서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부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책 예, 준비 중이신데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이게 고부공감이라는 책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뭐 집필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책은 무엇일까? 고부공감의 두 번째 또는 다른 관계로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는 뭐 또 친정 엄마와 또 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로도 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 또 집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바카스의 의미가 있을까요? 있지요. 네. 저희 우리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옛날에 지금같이 막 의료보험 그런 것도 없었고 할 때 쓰러지셨어. 그래갖고 뇌수술을 2번 하셨거든. 그래갖고 지금 전주 예수병원에서 2차 수술까지 해갖고 할 때 그 옛날에 바카스는 부잣집 많이 못 먹었어요. 지금부터 순모가 그잖아. 못 먹었는데 아버지가 퇴원할 때마다 그 영업 그 택시 있잖아. 택시 우리 외삼촌이 변산 택시로 하셨어. 그 택시 뒤에 트렁크에다가 뒷좌석에다 하나를 싣고 왔어. 그 이제 손님들이 사온 거. 우리들은 신나게 먹었지 이제 모르는 게 그 힘으로 여태까지 안 아프고 살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바카스를 내가 안 잊어버려요. 아, 네, 안 그러셨군요. 잊어버려요. 네. 좋아해. 예. 옛날에는 부잣집들만 예, 먹을 수 있었어요. 먹었어. 네. 드링크를. 네, 요 한경자 작가님이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뭐뭐 해단계 이런 게 너무 친근하고 예,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게요. 네, 여자분 딱. 네. 네, 어머님 글 쓰시면서 힘드셨던 점. 잡은 게 이제 쓰다가 잠으면 엎어져서 자고 와. 저녁에 와서 이제 여름에 현관에 창문 그 모기장 문 열어놓고 거기서 써 이제 그러면은 어쩌 생각나는 대로 쓰다가 잘 조금 쓸 때도 있고 길게 쓸 때도 있고 이제 졸리니까 하루네 장사하고 힘든 게 와서 그러고 썼던 것이 이제 추억에 남지 젤로. 아이고 그때 좀 뭐 더 써야 하는데 하고 더 써야 하는데 안 썼다 하고 그런 생각이 나. 책에도 보면 9시 뉴스 보면서 네. 잠든다 뭐 이런 글 있잖아요. 네.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잠자고 싶어도 못 자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혹시 불편한 점 없었을까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숙제를 받은 거잖아요. 큰 숙제 받은. 그러니까요. 생전 이런 거 안 빨리 써봤는데. 잠자야 하는데. 그리고 계신 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네. 향한 편지였으니까. 그 네. 생각하라는 게 이제 좋았지. 어머니 생각 안 두고 살다가 내일이 바쁜 게 막 내일만 하고 살다가 이제 엄마 생각하면서 쓴 게 그 엄마 그 기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게 좋았. 그게 좋았. 불편함이 점점 더 이렇게 좋으신 마음으로 가셨네요. 그 며느리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 네. 친정 엄마를. 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여자들은 다 똑같아. 새끼 키우고 산 게 다 잊어버려. 엄마 아빠는 이제 나이 먹으면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 때문에 엄마를 생각한 게 그잖아. 불쌍하고 옛날 엄마들은 너무 불쌍했잖아. 네, 맞아요. 머리에다 막 그냥 거름이고 뿌리고 고생이 많았죠. 아니 구수한 사투리 때문에 더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우리 귀한 며느리. 불편한 거 없으시거나 뭐 힘드셨던 점 집필하면서. 저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글을 한 2-3번 쓰다 그만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계속 쓰시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며느리라 어렵지 쓰라는 게 딸 같으면 안 써버리는데 여기서 본심이 나오네요. 따로 쓰면 안 며느리라 썼는데. 어려워.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시어머니 마음에는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 네. 제가 저희 시어머님한테 되게 그 아주 늦둥이 같은 막내딸 같은 며느리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그냥 말해요. 쓰셔야 된다고. 이거는 써야 끝나는 게임이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게임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만 쓰셔도 된다. 이제 우리 백미정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었는데 제가 원고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더 쓰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쓰시는데, 근데 글을 쓰면 기본으로 A4 한 바탕을 그냥 다 채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막 줄줄 나온 게 머리에서 생각이 나. 줄줄줄 생각이 나. 제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작가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냥 저를 업어서 그냥 이 책에 제가 진짜 숟가락만 얹었어요. 어머니 너무 애쓰셨어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가게 나왔잖아요. 야채 가게 사진. 바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지. 사실은 그 잠재적으로 다 이런 걸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런데 그 물꼬를 이제 또 며느리가 열어주면서 쓰시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이 준비된 또 질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받고 싶은 질문 있으면 우리 한두 개만 해볼까요? 네, 제가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여기 제가 질문을 한 해볼까요? 거의 한 100개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질문을 그 네. 사전 설문을. 근데 그건 제가 유튜브든 뭐든 진짜 반드시 꼭 해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글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 박수영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머니가 퇴근을 하시고 TV를 봤을 때 채널이 하나를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 채널을 보다 재미없으면 이제 채널을 또 돌리고 하셨을 텐데 글을 쓰면서부터는 어머니 머릿속에 채널이 아마 무한대로 열리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올해 이제 68 이렇게 되셨는데 그 68년의 세월이 머릿속에 채널로 확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KBS보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MBC 뉴스보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어머님의 생각 채널이 엄청나게 확장됐을 거다. 이게 가장 좋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따뜻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족 공감 책이 되지 않을까. 온 가족 공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어디 출판사에다가 의뢰해서 책 내지 않아도 우리끼리 이렇게 3명, 4명 서로 이렇게 편지 주고 받은 걸 다 모으면 그게 곧 책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저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꼭 자랑을 하고 갈게요. 저희 대경북수 대표님께서 제 첫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대표님 이 책 홍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작가님 홍보하지 마시고요. 작가님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열심히 크시면 책이 알아서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